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잘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다가오는 이 1월 15일 날 주주총회에서 앞두고 있는 안건이죠. 이 발행 가능 주식수를 500억 주로 늘리는 안건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톱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한 영상을 이 자막을 깔아서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제 영상을요, 그 전 영상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이 MSCI가 스트래티지를 지수에서 퇴출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요, 당분간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은요,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다루긴 하겠지만 동시에 조금은 냉정한 저의 시각도 숨기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월이 시작되자마자요, 비트마인은 거의 한 14에서 15%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말에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세금 손실 실현을 목적으로 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요, 가격이 상당 부분 눌려왔었고, 또 연초에 들어서서는 다시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1월 7일 기준으로는요, 다시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데요. 저는 단기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요, 사실 어떠한 의견도 없고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처럼요, 여전히 이더리움의 거시적 또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톱니의 단기 전망이 맞던지 틀리던지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5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요, 현재 토큰화된 주식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왜 S&P 500 지수 보면 맨날 볼 때마다 사상 최고치다, 사상 최고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토큰화 관련해서도 이게 미국 지수도 아닌데 볼 때마다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어요. 현재 규모는요, 약 12억 달러에 도달을 했고 이 수치는요, 매달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시적 흐름과 트렌드를 보면요, 2026년 또 2027년으로 갈수록 이 토큰화 관련된 채택은요,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토큰화의 대부분이요, 이더리움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더리움을 통해서 토큰화될 자산의 규모가 최대 600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 현재 비트마인 투자자 분들이라면요, 그 투자의 핵심 논리가 꽤나 명확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요, 바로 다가올 이 디지털 금융이나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이더리움이 기초 자산, 즉 그 중심 자산으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요,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마인의 순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요. 또 그에 따라 비트마인의 주식은요, 이 보유 중인 이더리움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현재 비트마인은 이 논리의 핵심이 되는 이더리움을 약 410만 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요, 단기 주가보다도 이 이더리움 생태계의 채택과 이 구조적인 대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 500억 주 발행 권한 승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예요. 이게 지금 스케줄 14A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요, 다가오는 1월 15일 비트마인의 주주총회에서 아마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몇 가지 굵직한 안건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사 선임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경영진 보상과 관련된 안건들이 다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은 역시 이 발행 가능 주식수를 500억 주로 증액하는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프로포절 2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현재 비트마인의 발행 주식수는 5억 주인데 지금 그것을 500억 주로 무려 100배를 늘리겠다는 안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늘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그림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톰리는요, 최근 이와 관련한 영상을 하나를 올렸고 그 영상에서 이거는 주주 가치를 희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이 500억 주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과도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봐도 희석이 맞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솔직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여전히 회사의 장기 비전에는 동의를 하지만 동시에 이 발행 주식수 규모가 과소과한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이 500억 주라는 숫자는요, 앞으로 회사가 다시는 이 발행 한도 증액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큰 규모예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의 비트마인을 한번 보면요, 비트마인은 주가가 순자산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을 때, 즉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시장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 왔고, 그리고 그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매입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요,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주당 가치가 증가하는 구조로 작동을 했고, 실제로 그 성과도 나쁘지 않았었죠. 현재 톰리가 제시하고 있는 주식수 증액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14A 자료에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거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제가 방금 설명한 이 시장가, ATM, 자금 조달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건 분명히 희석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비트마인의 주가는요, 순자산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ATM 자체보다도 이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언급을 해왔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인수합병, M&A인데요. 최근에 비트마인이 했었던 이 악토 투자 사례처럼 외부 투자나 이 합병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주식의 풀, 이 주식의 풀 자체를 넓혀 두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향후에 있을 스탁 스플릿, 그 주식 분할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식 분할이 필요해지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요, 그 분할 이후의 주식수를 감당할 만큼의 그 발행 가능한 주식수가요,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현재 발행 가능 주식수가 5억 주인 상태에서 비트마인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300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이 이것을 10대 1로 분할을 하려고 하면요,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5억 주에서 50억 주로 늘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 한도를 확보해 주겠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다뤘던 이 톰리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요,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 비트마인이 7월부터 이더리움을 매입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트마인의 주가는요, 이더리움 가격을 상당히 밀접하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톰리는요, 이 0.02로 곱하기 이더리움 가격 더하기 주당 이더리움의 증가분이라는 이 공식을 통해서요, 이더리움과 비트마인 주가의 상관관계를 설명했어요. 쉽게 말해서 X축이 이더리움 가격이고 Y축이 비트마인의 주가인데요,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도 함께 오르는 구조가 꽤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요, 제 채널에 바로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현재 이더리움은 금융의 미래인 게 맞고, 월가는 지금 종이화폐 기반의 시스템에서 이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재설계가 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비트마인에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만약 월가의 이 이더리움 기반 결제 정산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요,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비트마인의 주가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톰리는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될 경우에 이더리움이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멀고 상당히 불리시한 전망이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 이더리움이 25만 달러가 된다면 그 계산상에서 비트마인의 주가는 한 주당 5,000불이 된다는 그림이 나오게 돼요. 자, 다시 주식 발행량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만약 비트마인 주가가 5,000달러에 도달을 한다면 톰리의 고민은 바로 이건데요. 그게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비트마인 회사는요, 주가를 다시 한 25달러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그 대규모의 주식 분할을 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마인 주식이 한 주당 500달러가 되면요, 20대 1의 주식 분할을 하게 될 거죠. 그리고 만약에 비트마인의 주가가 한 주에 1,500불이 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비트마인은 60대 1의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30달러를 하고 있는 비트마인의 주가가요, 만약에 한 주당 5,000달러에 가게 되면은 비트마인은 자연스럽게 100대 1의 주식 분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톰리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를 감당을 하려면 발행 가능한 주식 수를 최대 500억 주까지 늘려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주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이 톰리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톰리의 설명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나스닥이 제안한 규정 5635라는 게 있어요. 이 규정은 주주들의 승인 요건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게 또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편입하는 기업의 경우에 이 주식 희석과 관련해서 사전 주주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비트마인은요,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NYSE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뉴욕증권거래소에도 유사한 규정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이런 규제 환경 때문에라도 좀 미리 그 주식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이 톰리가 500억 주 승인에 대한 이유를 비교적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바로 설명이 꽤나 늦었다는 점, 그리고 왜 하필 지금같이 안 좋은 시점이었냐는 거죠. 이 타이밍 자체를 놓고 보면 솔직히 좀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향후 주식 분할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좀 다소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수년 뒤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꺼내 와가지고 왜 주식 발행수를 5억에서 500억 주로 100배나 늘리려고 하는 걸까? 라는 이런 궁금증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요, 비트마인 주가는 30달러 근처에서 거래 중인데 왜 이게 500달러 갔을 때 1000달러까지 갔을 때나 논의가 될 법한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을 하면요, 주가가 정말 그 분할이 필요한 만큼 막 1000달러, 2000달러까지 올라갔다면 그때 가서 주주들이 기꺼이 찬성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너무 이르다, 이 관점에서 현재 비트마인의 속내를 한번 풀어보자면 아마 회사는 이 주식수를 늘려서 자금을 빨리 유입을 시켜서 이 자금을 가지고 이 자금을 훨씬 더 빠른 시점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 라는 의미로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지금 현재 주식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비트마인은요, 약 한 4억 3천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되어 있고 승인된 주식의 총 수는 5억 주 뿐이에요. 즉 이미 승인된 주식수의 거의 80% 이상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비트마인은요, 순자산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 구간일 때 그때 주식을 발행해서 이더리움을 계속 매집을 해왔어요. 하지만 아직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 5% 목표에는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5% 목표에 도달을 하려면요, 결국 추가적인 주식 발행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요, 더 이상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현재 승인이 되어 있는 이 비트마인의 총 5억 주 이 한도 내에서는요,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더리움 5% 매집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승인 주식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톰리는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미래의 주식 분할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이면에 깔린 현실적인 핵심은요, 지금 당장 5%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 승인이 굉장히 시급하다 라는 점이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더리움 전체 5%를 모으겠다라고 함은 지금 이더리움 600만 개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비트마인은요, 약 410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약 190만 개의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요,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략 1억 9천만 주 정도의 추가적인 주식 발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 7천만 개 정도 남아있는 이 주식 수로는요, 이더리움 5%를 모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필요한 게 1억 9천만 주,
정도라고 한다면 왜 굳이 500억 주까지 늘려야 하냐라는 거죠. 저는 톰리가 말한 많이 쌓아두자라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과하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승인 주식수를요, 지금 현재 5억 주에서 한 10억 주나 20억 주 정도로만 늘리자고 했다면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다가올 1월 15일 그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설명이 될지가 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한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승인 주식수를 단계적으로 나누지 않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물론 매번 안건을 올리고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라는 건 이해를 하죠. 하지만 지금은 10억 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는 20억 주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마일스톤별로 나눠서 좀 승인을 받는 거는 좀 불가능한 걸까? 이런 게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주주총회에서 언급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이 리스크에 대한 결론을 한번 그려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회사가 주식수를 엄청나게 늘리고 계속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다 보면 결국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기존 자산 대비해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말해서 1달러짜리 주식을 90센트에 파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적이라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톰리가 이 500억 주 승인 설명 영상에서 이건 주주의 희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중간에 슬쩍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 가능 주식수가 더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맥락을 정리를 해보자면 톰리는 지금 당장 무조건 예스 투표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가 되는 거죠. 왜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냐? 그 이유를요, 이분의 X를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더리움 5%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현재 발행 가능 주식수가 거의 다 바닥이 났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려면 추가적인 발행 가능 주식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건데요, 톰리의 말처럼 주주 희석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말을 믿는다면 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알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째는 엠네브가 1 이하에서 신주 발행이 반드시 희석만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거나, 둘째는요, 전환사채 발행을 계획 중이고 이를 낮은 이자율 혹은 0%의 금리로 잘 설계를 한다면 그 자체로 나쁜 전략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타이밍만 완벽하다면요,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톰리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직접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요, 다녀와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SCI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MSCI가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을 그 지수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보류했죠. 자, 미국 현지 시각으로요, 1월 6일에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일단 올해 초에 가장 컸던 악재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이슈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과도하게 막 안도할 단계도 아니라는 점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이 펀드 성격으로 분류가 됐다면 이 MSCI의 기준상 이 스트래티지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들의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강제 매도가 되게 되면서 대규모의 자금 이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 경우에 그 충격은요, 이 디지털 트레저리 기업 테마 전체로 다 확산이 됐을 것이고, 이 비트마인 역시 MSCI 관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 영향을 그대로 다 받을 위험이 있었어요. 다만 이번 흐름을 보면요, 이 트레저리 기업들이 나름 잘 운영을 하나 봐요. 이 비트마인을 예로 들면 소액이지만 작년 말에 배당을 실제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단순히 이 암호화폐 보유를 넘어서서 여러 사업 구조와 운영 실체들을 보여주면서요, 좀 시장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야, 우리 펀드 아니야. 우리 명확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야.
이런 메시지를 잘 어필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번 판단의 일정 부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쭉 보면서 이 현재 시장의 내러티브를 종합을 해보면요. 이번 이슈는 분명히 호재는 맞지만 이 단기적으로 막 폭발할 만한 호재는 아닌 것 같고 좀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를 제거했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 해석에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제 투자 관점은요, 좀 더 장기적인 흐름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디지털 자산의 구조적 흐름이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여기 붙어있던 가장 큰 이런 리스크 하나가 해소가 됐다면요, 비트마인은 장기적으로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지 않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보면 제가 이 비트마인이라는 자산을 매도할 의사는 아주 전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2026년 투자에 이 비트마인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